차가운 컴퓨터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다. 늦은 시간, 이가현은 오늘도 어김없이 다큐멘터리 자료를 찾아보는 중이었다. 그때 우연히 추천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탈북 미녀 CEO의 성공 스토리 마이너스 김서연 대표 인터뷰. 무심코 클릭한 영상에서 등장한 여성을 보는 순간 가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화면 속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는 16살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죠. 그 목소리, 그 얼굴. 틀림없었다. 김서연이 아니라 김소영. 12해 전 고등학교에서 가현을 괴롭혔던 바로 그 아이였다. 말도 안 돼.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가 어려웠다. 모니터 속 여성은 계속해서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탈북 과정을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현의 귀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야, 돼지. 너 같은 건 학교에 오지 마.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 16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교실 뒤편에서 울음을 참으며 쪼그려 앉아있던 나,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웃고 있던 아이들. 그 중심에는 항상 소영이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이제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탈북자 정착 지원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이제는 직원 2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가현은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다. 모니터 속 인물이 북한 억양을 흉내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게다가 표정, 손짓, 말투. 모두 소영 그대로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 2학년 7반 단체 사진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김소영. 틀림없어. 바로 이 얼굴이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서연의 인터뷰 영상들, 신문 기사들, SNS까지. 그녀는 방송가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꿈을 이룬 탈북민 성공한 탈북자 사업가라는 타이틀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더군. 한 기사는 그녀가 받은 혜택에 대해 언급했다. 탈북자 정착금 2천만 원, 창업 지원금 5천만 원, 그리고 임대주택 지원. 모두 합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급식실에서 쏟아진 음식물, 체육 시간에 던져진 공, 교실 뒤에 숨겨진 책가방.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소영이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가현은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12해 전에는 참고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번에는 내가 지지 않을 거야. 아침 출근길 가현의 머릿속은 온통 김서연의 영상으로 가득 찼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가현은 다큐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점심시간 가현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김소영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먼저 당시 같은 반이었던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오랜만이야. 혹시 고등학교 때 우리 반 김소영 기억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최근에 연락한 적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가현아, 오랜만이다. 소영이?
졸업하고 연락 끊긴 지 오래됐는데. 왜? 가현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가현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옷장 구석에 있던 상자들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다. 먼지 쌓인 공책들과 메모장, 그리고 일기장까지 찾아냈다. 일기장을 넘기다 작은 종이가 발견됐다. 구겨진 쪽지였다. 펼쳐보니 소영의 글씨체로 쓰인 메모였다. 돼지야, 너 내일 발표 준비 다 해와. 안 그러면 너 죽은 줄 알아. 다음 날 퇴근 후 가현은 용기를 내어 선배 PD인 최준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카페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왕따 경험부터 김소영의 잔인한 괴롭힘, 그리고 그녀가 지금은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탈북 CEO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실해요. 정말 같은 사람 맞아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확신합니다. 목소리, 얼굴, 심지어 말투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북한 말투도 어색해요. 진짜 탈북자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흥미롭긴 한데 증거가 좀 부족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설령 맞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가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찾을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선배님. 그녀는 국가의 지원금을 거짓말로 받아냈어요. 탈북민들을 위한 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범죄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현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더 많은 연락을 취했다. 당시 소영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까지. 누구라도 소영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2010년에 2학년 7반이었던 이가현이라고 합니다. 아, 가현이? 그래,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저기. 혹시 그때 우리 반 김소영이 기억나세요? 최근에 연락한 적 있으신지? 소영이? 졸업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 특별히 왜 그러니? 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사실 제가 최근에 김서연이라는 탈북자 CEO를 TV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김소영과 너무 똑같아서요. 일주일 동안 가현은 모든 시간을 이 조사에 쏟았다. 회사 일을 마치고 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김서연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다. 소영의 고등학교 졸업 후 행적이었다. 한 친구가 말하길 소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1년도 채 다니지 않고 자퇴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다가 약 6년 후 갑자기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탈북 CEO로 등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김서연의 SNS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최근 저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 아니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현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 소식을 전했나 보다. 준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김서연이 알아버렸어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다. 일단 진정해요.
아직 당신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일주일이 흘렀다. 김서연의 위협적인 게시물 이후 가현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소영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대신 준호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준호는 가현에게 탈북민 관련 자료를 찾는 법을 알려주었다.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탈북민 통계 자료나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가현은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다들 안녕? 혹시 우리 학창시절 영상이나 사진 있는 사람 있을까? 추억용으로 모으고 있어서. 특히 2학년 때 체육대회나 축제 영상 같은 거. 채팅방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친구들 사이에서 몇몇이 당시 찍었던 사진과 영상들을 공유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학여행 때 찍은 짧은 동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는 소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거야. 소영의 목소리, 웃음소리, 말투. 모두 김서영과 일치했다. 북한 억양을 흉내 내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모습이었기에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가현은 준호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었다. 선배님,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어요. 준호는 영상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감탄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통화를 마친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좋은 소식이에요. 방송국 추적보도팀에서 우리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 가현과 준호는 서울 도심의 대형 방송국 건물 앞에 섰다. 가현의 손은 긴장으로 살짝 떨렸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4명의 제작진이 그들을 맞이했다. 추적보도팀 김민석 PD, 이수진 작가, 그리고 취재기자 2명이었다. 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왕따 경험부터 김소영의 가해 행위, 그리고 우연히 TV에서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탈북 CEO를 보게 된 순간까지. 가현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졸업 앨범 사진과 김서연의 현재 모습. 비교, 인터뷰마다 달라지는 탈북 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영상 증거까지. 민석 PD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한 신분 위조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국가지원금 사기, 공문서 위조. 심각한 범죄 행위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방송국 팀은 가현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질문들을 쏟아냈다. 마침내 민석 PD가 결정을 내렸다. 이 사안은 충분히 취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방송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세요. 더 많은 증거와 취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가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준호였다. 가현 씨, 좋은 소식이에요. 방송국에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어제 회의 직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날 오후 가현의 회사 회의실에는 방송국 취재팀이 모였다. 민석 PD가 본격적인 취재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김서연의 과거를 좀 더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탈북민으로 등장하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탈북민 등록 과정도 조사해 볼 겁니다.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가 핵심이죠. 회의가 끝난 후 가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알려져 있어. 계속하면 후회할 거야. 가현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현은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준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김서연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네요. 방송국 취재가 시작된 걸 알아차린 모양이에요. 일주일 후 민석 PD에게서 또 다시 중요한 연락이 왔다. 가현 씨 드디어 찾아냈어요. 김소영의 대학. 자퇴 시점과 김서연의 탈북민 등록 시점이 불과 2달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김소영의 마지막. 휴대폰 위치가 추적된 곳이 바로 그 브로커의 사무실 근처였다는 거예요. 가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방송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민석 PD가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특별 추적 보도로 다룰 예정이에요. 가현 씨도 인터뷰에 응해주셨으면 합니다. 가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예요. 방송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현은 매일 밤 기억을 더듬으며 고등학교 시절 소영에게 당했던 일들을 정리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중요한 증언이 될 것이었다. 한편 방송국 취재팀은 김서연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치고 있었다. 민석 PD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다. 가현 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서연이 받은 혜택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김서연이 받은 지원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다. 탈북민 정착금 2천만 원, 주거지원금 1,300만 원, 취업장려금 700만 원, 그리고 창업지원금으로 5천만 원. 여기에 추가로 학자금 지원, 의료보험 혜택까지. 약 2억 원 가까이 되는 지원을 받았네요. 취재는 2, 3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 사이 가현은 또 다른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이제 가현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이 김서연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방송 촬영 이틀 전 가현은 민석 PD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서연 측에서 우리 방송국에 접촉해 왔어요. 담당 부장을 만나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 테니 방송을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촬영 전날 밤 가현은 마지막 협박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가현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일 방송에 나가면 네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두에게 알려질 거야. 네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병적이었는지 모두 알게 될 거라고. 가현은 심호흡을 한 후 또렷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소영아. 난 왕따였어. 너와 너희 무리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당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 컸어. 더 이상 겁나지 않아.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는걸.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방송 당일
방송국 분장실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으며 가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제는 그것을 이겨내려는 순간이었으니까.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가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다. 고등학교 시절 소영에게 당했던 괴롭힘,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우연히 TV에서 그녀를 탈북 CEO로 보게 된 충격적인 순간까지.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죠. 하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수진 작가가 물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나요? 단순히 복수심 때문이었나요? 가현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게 제 동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조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요. 김서연은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세금을 거짓말로 가로챘고 진짜 탈북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빼앗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실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방송 당일이 되었다. 가현은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다. 준호도 함께 있었다. 8시 정각 특별 방송이 시작되었다. 도입부에서는 김서연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소개되었다.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업가로 성공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며 민석 PD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어서 가현의 인터뷰가 나왔고 고등학교 시절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화면에 등장했다. 김소영과 김서연이 동일 인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탈북민 등록 과정의 의혹, 브로커와의 접촉,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여러 정황들까지. 방송은 이어서 김서연이 받은 모든 혜택과 지원금을 상세히 밝혔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진짜 탈북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런 행위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다루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가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 PD였다. 가현 씨 방송 보셨죠? 반응이 엄청납니다. SNS에서는 이미 김서연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벌써 3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고 합니다. 가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흘렀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와 신문 헤드라인은 김서연에 관한 내용이었다. 충격적인 위장 탈북자 사기 사건, 탈북 CEO의 이중생활, 2억 원대 국가지원금 사기 의혹. 방송 이틀 후 검찰이 김서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가현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10년 넘게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준호가 말했다. 이제 어떤 기분이에요? 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복잡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방송 이후 대한민국은 김서연 사건으로 들썩였다. 가현의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가현은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이미 할 말은 모두 했고 이제는 법의 심판을 지켜볼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김서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윽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민석 PD가 흥분된 목소리로 가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현 씨,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검찰이 김서연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신분 조작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발견했대요. 심지어 그녀가 브로커에게 보낸 이메일까지요. 소식을 들은 가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슬프게 느껴졌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믿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가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고 가현에게 연출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 저에게요? 가현이 놀라 물었다. 민석 PD가 웃으며 말했다. 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처음부터 진실을 추적한 사람으로서 가현 씨만큼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지원을 다 할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다큐멘터리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현은 김서연의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담기로 했다. 그들이 북한에서 정말로 겪었던 고통, 탈북 과정의 위험, 그리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까지. 이를 통해 김서연의 거짓말이 얼마나 실제 탈북민들의 경험을 모욕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한편 김서연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시인했다. 가현이 주장한 대로 그녀는 김소영이었고 탈북민이 아니었다.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 증언을 준비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자백했다. 다큐멘터리 작업 중 가현은 소영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 구치소 면회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소영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CEO의 모습은 간데 없이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가현과 눈이 마주치자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안녕 소영아. 가현이 먼저 말을 걸었다. 가현아. 소영의 목소리는 작았다. 더 이상 가짜 북한 억양도 없었다. 왜 그랬어? 정말 궁금해.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었던 게 뭐였어? 소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이 필요했어. 대학 자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 그때 브로커를 만났고 탈북민으로 위장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 단순한 생각이었어. 근데 차츰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걸 느꼈어. 내 이야기에 감동하고 용기 있다고 칭찬해주고. 그게 중독됐나 봐. 가현은 소영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사라지고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다. 넌 하필 왜 나를 괴롭혔어? 고등학교 때.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나도 집에서 늘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바닥이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것 같아. 가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과거가 지워지진 않아.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적어도 용서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가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소영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김서연. 아니, 김소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가현은 증인으로 출석했고 법정에서 담담하게 진실을 증언했다. 소영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밤 가현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소영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사기, 공문서 위조, 국가보조금, 편취 등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불법으로 수령한 모든 지원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을 들으며 소영은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뉴스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위장 탈북자 초유의 실형 선고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심사 제도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가현의 다큐멘터리 가짜 탈북자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방송 직전이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특집으로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었다. 방송 전날 준호가 가현에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여 가현의 첫 다큐멘터리 연출을 축하했다. 이제 정식 PD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동료가 농담을 던졌다. 가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가현 씨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의지의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환호했다. 이 순간 가현은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었으니까. 방송 당일 가현은 아침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오늘은 그녀의 첫 다큐멘터리가 전국에 방영되는 날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는데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다. 진정해, 가현아. 다 끝난 일이야. 자신에게 속삭이며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히 방송에 대한 긴장이 아니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다는 감각,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 8시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다. 가현과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가짜 탈북자 그녀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다. 다큐멘터리는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다루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 가현이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왕따 경험의 아픔, 그리고 소영이 거짓말을 선택한 배경까지 균형 있게 보여주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실제 탈북민들의 인터뷰 부분이었다. 그들은 진짜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의 위험,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진짜 탈북민들은 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엔터테인먼트나 출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현의 나레이션이 계속되었다. 다큐멘터리는 김서연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법정 장면으로 이어졌다. 가현이 증인으로 서서 담담하게 진실을 말하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가현이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며 전하는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가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다. 정말 훌륭했어요. 준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였어요. 가현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건 선배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가현 씨의 용기 덕분이죠.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가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축하 메시지, 인터뷰 요청,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들의 공감 메시지까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몇몇 탈북민들로부터 받은 감사 메시지였다. 그들은 가현의 용기 덕분에 자신들의 진짜 이야기가 더 존중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가현은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대형 방송국에서 탈북민과 난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정규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연출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준호가 축하해 주었다. 가현 씨의 첫 정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가현은 방송국 사무실에서 새 프로그램의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실제 탈북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감동적인 스토리만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진짜 이야기니까요. 회의 중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온 메시지였다. 가현아, 모두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다음 주 동창회에 꼭 와줘.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모임이었지만 이제 가현은 두렵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꼭 갈게. 고마워. 회의가 끝난 후 가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날이었다. 문득 소영이 생각났다. 지금쯤 교도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혹시 그녀도 이 밝은 햇살을 볼 수 있을지. 가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영에 대한 미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현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3개월 후 가현의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 진짜 이야기의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첫 에피소드는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진심 어린 피드백을 보내왔다. 방송 이후 가현은 스태프들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모두가 첫 방송의 성공을 축하하며 웃고 떠들었다. 가현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 작가가 물었다. 가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다. 계속해서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설 계획이에요. 세상에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가현은 옥상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불빛으로 반짝였다. 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가현은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고통스러웠던 학창 시절,
우연히 TV에서 소영을 발견한 충격적인 순간, 진실을 찾아 나섰던 용기 있는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호가 옥상 문을 열고 나왔다. 여기 있었군요. 다들 찾고 있어요. 가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후회되는 일은 없나요? 준호가 물었다. 가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현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길이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 가현은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 진실은 단순히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진실의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돌아가 볼까요? 준호가 물었다. 가현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에요.